안녕하세요. 새딸아빠 전소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고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단계별로 하루씩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나눠서 이렇게 찍는데 제주도에 제가 그 전 영상에 이제 제주도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어떤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에 매입을 하더라도 얼마에 내가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무작정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가는 요 위에 몇 개 없는데 밑에 우르르 해가지고 밑에 다 팔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취득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중요합니다.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데 전원주택을 보통 이렇게 제주도에 내가 정년퇴직을 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주도 이주를 생각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이제 손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왜? 이주락 하는 게 적응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돈 많으면 살기는 좋아요, 제주도는.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 취득을 할 때는 내가 이 경치가 좋았어요. 경치가 좋았고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매수인이 좋아야 되겠죠. 매수인이 본인만 좋으면 안 돼요. 본인만 좋다고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터치하고 사인펜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컨맨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소소히 이렇게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카메라를 조금 돌려서 TV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비가 없어요. 제주도 지도를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이렇게 남북을 갈라서 제주시, 서귀포시예요. 그런데 제주시의 인구가 얼마냐? 49만 몇천 명, 약 50만 명이 돼요. 50만 명 중에 한림읍, 애월읍, 구자읍, 조천읍, 제주시가 있겠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가 있고, 중문이 있고, 안덕면이 있고, 대정읍이 있고, 남원읍이 있고, 표선면이 있고, 성산읍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읍면 단위의 보통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귀포시 전체 인구가 18만 명 조금 넘어요. 제주시가 5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되는데 이 제주시 안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제주도에 건축 서울의 땅 3배라고 하지만 요렇게 이제 상간도로, 산록도로 이쪽으로는 개발이 안 돼요. 중심부 이쪽으로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테두리변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주택을 짓거나. 그런데 제가 제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부동산 업자로 얘기하면 신제주가 있고 구제주가 있어요. 신제주에 공항이 있고 구제주에 항이 있어요. 접근성이 이쪽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제주에 노영동 드림타운이나 나인몰이나 신세계 면세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아요. 시의 동지역에 노영동 연동은 동지역에 5만 명이에요. 요 두 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요. 이 좁은데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도 좋고, 그리고 이쪽에 택지 같은 경우 아라동 택지, 이도 택지 이런 데는 택지도 비싸요. 비싸고 평당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한 평당 한 6, 700원 채야 받아야 돼요. 6, 700 해도 매물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서귀포 강정동 신시가지가 있는 강정동과 서귀포 요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그런 얘기를 팔 때 매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뭐 강정초등학교, 법한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또 이쪽에는 도순초등학교 그리고 이쪽에 세석이초등학교 학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대신중학교 뭐 이쪽을 조금 벗어나면 서귀포 여중, 서귀포 여자중학교도 있고 뭐 서귀포 구도심은 워낙 학교가 많죠. 지금 뭐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뭐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여기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학교가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제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학교가 있다는 거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뭐 제주도 왔으니까 의미가 상관이 없죠. 뭐 자 학교가 있든 없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주택을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 이렇게 중산간 위쪽에 동강육거리인데 동강육거리에서 동강양남단지가 있고 이 위쪽에 가서 이제 주택이 딱 있어요. 아니면 이 더 위쪽에 가서 이런 주택이 있다고 쳐요. 이 동네를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주택에 이 위쪽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이제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살았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저 또래 그러니까 40대들이 여기를 살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초등학교가 차량으로 한 2까지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요. 일단은 물론 이제 국제학교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초등학교가 없어요. 없는 지역에 이제 뭐 주택 상간 지역이니까 공기 좋죠. 공기 좋고 이제 뭐 전망도 나오겠죠. 전망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데 만약에 주택이 있으면 이런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1명, 2명, 3명, 4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저처럼 이제 제가 40대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저를 포함한 6명은 이 주택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죠. 왜냐 그러면 내가 생활을 못하니까 애들 학교 뭐 한쪽으로 막 차량을 한 10분으로 동쪽으로 한 10분 초등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매수층이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내권 물론 비싸죠. 비싸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수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딱 한 개가 문제죠. 가격.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자꾸 이제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거겠죠.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 강남에 살고 싶죠? 강남에 못 사니까 옆으로 가는 거겠죠. 옆에도 계속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모이니까 또 올랐네? 또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도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땅이 서울의 3배 크기예요. 3배 크기인데 도심지에 있는 지역들은 내가 주택을 지어도 수요가 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돈에 맞추다 보면 자루형 토지, 국자 모양 땅, 국자 모양 토지나 국자 모양 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사셔야겠죠. 저렴하게 사셔서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저렴하게 팔아야 되겠죠.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럴 거예요. 아파트 제가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느 동인지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지만 1층부터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1층부터 15층짜리든 있다고 치면 1층은 쌀 거예요. 그죠? 싸게 샀는데 나중에 팔 때 6, 7층, 7층, 8층 이 시세를 못 받아요. 중층에 쌌으면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1층은 싸게 팔아야 되겠죠.
왜? 1층에 그게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아파트 사고 파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택을 땅 매입을 싸게 했는데 땅 매입을 싸게 하고 나중에 주택을 지어서 내가 비싸게 팔겠다. 이거는 욕심이죠. 부동산을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으로 팔자 고치지는 못해요. 팔자 고치는 분도 있어요. 팔자 고치는 분도 있지만 한 개를 사고 팔고 나서 막 이렇게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고 팔거나 아니면 본인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거로 크게 한 방을 하신 분들, 한 방이라 표현하기는 그렇고 큰 개발 사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팔자를 고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시행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내가 1억짜리 땅을 사서 10억짜리를 팔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욕심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도 분명히 팔 거를 생각하세요. 사는 거 끝이 아니에요. 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매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시선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대라면, 40대라면,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주택 매물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지만 토지를 먼저 보세요. 아파트를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결국 기본 베이스는 땅이에요. 땅값이 오르냐 내리냐 그런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토지를 먼저 보세요. 토지를 보고 토지 지대가 시세가 얼마다, 여기 평균 가격이 얼마다, 평균적으로 매매된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집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매도를 할 때 나는 상관없죠.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이거 매도를 할 때도 이 가격에 매도를 할 것인지 주변 시세도 한번 봐야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새딸아빠 전소장인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